수많은 세월을 보낸 지난날, 땀과 눈물의 결정체, 도자 문화에 대한 연구의 발걸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중 도자 문화의 혁명을 끌어갑니다. 한국 비봉 컬렉션 박찬 대표의 놀라운 진실, 한중 도자사의 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저는 한국 비봉 컬렉션 운영하면서 한국 미술감정원, 중국 미술품 감정위원장 겸 한국 고도자 감정위원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옛 도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의 제자 이소은 군과 한국의 명리학자 도굴 선생이 진행을 돕고 계십니다.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백제, 고구려, 발해, 만변한 진안, 이런 세월을 다 합쳐 보십시다. 우리 한민족이 도자기 만든 역사가 중국보다 작겠습니까? 저 중국 대륙에선 수많은 나라들이 탄생, 지속, 소멸돼 갔었죠. 그 가운데 몇 나라 빼고는 기껏 몇 년, 몇십 년 만에 사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자기가 생활 필수품이었으니까 지방마다 민간 요장이 다수 존재했었겠죠. 그런데 황실자기는 어떻습니까? 황실에서 사용하는 그 도자기들은 국가가 제작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황제들이 고민 끝에 아, 맞다, 그렇지, 맹그러오라 해. 누구한테요? 도자기 잘 맹근 고려가 있잖아. 정세도 우리에 비해 안정적이고 재주도 좋고, 그래서 양질의 도자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리하여 우리 고려와 조선이 제작한 도자기들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것도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이 취향이란 말은 조선 왕조 실록 가운데 도자기를 언급한 부분에서 채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대량으로 형형색색으로 건너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구한 세월, 즉 후주, 송, 원, 요, 금, 명, 청, 이런 장구한 역사가 흐른 뒤 중국 땅에서 출토되거나 도굴되거나 발굴되는 도자기는 심지어 우리 도자기까지 싸잡아서 죄다 중국 도자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외입니다. 고려 상감청자. 왜지? 고려만의 특징적인 도자기가 뻔한데 이것마저 중국 거라고 우기면 어찌합니까? 속 보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은 해왔습니다. 깨보기도 했고, 이렇게 과학 성분 분석도 퍽 많이 했고, 또 여러분 보다시피 실물들도 적지 않게 챙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한중도자사는 날이면 날마다 새로 쓰여진다. 누구에 의해서? 이 박찬희에 의해서. 제가 이런 걸 제 카페에 며칠 전서부터 공지를 하고 보니까 이런 댓글들을 다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로 써지는 한중도자사, 우리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토기, 청자, 백분장 청자, 백자 정도에 그친 지금까지의 범주가 크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러셨어요. 대한민국. 또 어떤 분은 차이나가 아닌 코리아로, 본 차이나가 아닌 본 코리아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중도자사의 작은 들불을 놓는 일이긴 하지만 이 불이 들판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온 세상을 태워 타오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하게 움직이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사필규정, 애곡되었던 한중일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 긍지마저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와우, 정말 기대 만땅입니다. 드디어 고려와 조선의 다양한 도자기가 제자리를 찾겠군요. 문헌에 의한 역사는 많이 왜곡되었었지만 유물에 기반한 역사는 부정하기 어렵겠죠. 진짜 큰일 하시네요. 강단 학계의 분들이 아우성 치겠지만 실존하는 유물 앞에선 인정하고 말겠죠. 왠지 통쾌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강의를 성원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경덕진, 중국말로 찡더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도자기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서성 북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경덕진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생겨났나? 북송 황제 경덕 그 연호를 따서 1007년에 경덕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송 황제 연호가 지명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풀양이었습니다. 풀양시엔, 불양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워낙 이 경덕진이 중국 도자기 메카로 온 세상에 잘 알려지다 보니까 1916년에 그 풀양시엔, 불양현 소재지가 찡더전으로 옮겨온 곳입니다. 그 이후로 관광 수입은 대박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도자기 메카라고 알려진 경덕진에서는 6세기, 서기 6세기경부터 관요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관요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쓰는 도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나라 때는 최상급 도자기를 생산했다고 문헌에 적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최상급 도자기라. 당나라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탕산차이 중국말입니다. 당삼채 이런 겁니다. 독이죠.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뻥치고 있는 거죠. 최상급 도자기를 생산했다.
자기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이게 최상급입니까? 그리고 또 중국 문헌은 덧붙이기를 송나라 시기, 명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거창했다. 그런데 원나라 때는 쏙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본 기억으로는 원나라 지원 15년, 그러니까 1278년에 불양자국이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국 한족 시가에서 이것도 애곡해버린 겁니다. 지금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니까 이걸 빼버린 거죠. 그리고 청나라 시기에 가서 1682년에서 1756년까지 이 독도관들을 황실을 파견하죠. 청나라는 그때 아주 국력이 짱짱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돈의 3분의 1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황실이 친히 이 오요창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독도관 혹은 감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세 분이 유명한데 장응선, 연희, 그리고 당영, 이분들의 지도하에 중국 도자기는 최정점을 찍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78년에 현재 경덕진에 불양자국이 설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우리 고려 역사로 얘기하면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원황실이 고려 왕실에 직접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1259년에서 1356년 국민왕이 반원 운동을 성공할 때까지 이 기간을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문헌에 찾아보니까 불양자국이 설치되었는데도 도자기를 구워보니까 안 됩니다.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왜? 설사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동물도 죽고, 또 눈만 뜨면은 전쟁 중이고, 동물은 도망가 버리고, 그 마음먹고 원황실에서 불양자국을 설치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SOS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부마국인 고려한테 해야 되겠죠. 원나라 황제의 사이가 곧 고려 왕이니까 장인이 양질의 도자기 구워하면 왜 사이가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갖다 바치죠. 그래서 저는 고려가 이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황실 이야기들을 공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족마다 미감이 다릅니다. 한족의 미감, 몽골족의 미감, 일본인들의 미감, 우리 한민족의 미감 다릅니다. 자, 원청아 팔랑 매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은 이 도자기가 원청하다 바로 알아봅니다. 이게 이제 원나라 때 대표적인
도자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자기의 제작 주체는 어디냐?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제까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약칠이 안 되는 노텔처 부분에 이렇게 짙은 밤색 이렇게 안색이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은 아직 씻지를 않고 지금 흙물이 잔뜩 묻어서 그러는데 이 속에서도 짙은 밤색 그 속살이 보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관입니다. 원청화 관이죠. 이거 원나라 것이다 하고 지나가는데 과연 원나라가 제작했습니까? 경덕진에서 제작했냐고요. 봅시다. 이걸 잘 씻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짙은 밤색이 노태체에 드러나고 있죠. 이 제작 주체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 태질이 아주 좋습니다. 태질이 아주 조밀합니다. 경덕진 도자기의 원래인 고룡토는 태질이 좋지 않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흰 쌀밥색이 아닌 보리밥색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붉은빛이 감도는 이런 짙은 밤색. 그러면 고려 청자를 한번 봅시다. 상감 청자인데 고려 상감 청자 몇 병이죠? 봅시다. 방금 원청하에서 봤었던 노태차하고 같죠? 또 하나 볼까요? 이건 고려 철제 상감 청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색이죠? 이 노태처 말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 또 봅시다. 분청사이가 아닙니다. 백분장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려 말기 겁니다. 같죠? 이건 태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이 원청화, 자기의 제작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원청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원청화 사계관이죠. 모란문이 아주 아름답게 심어되어 있어요. 아주 생동적이죠. 봅시다. 마찬가지죠. 짙은 밤새. 또 모래받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경덕진산 원청합니까? 고려산 원청합니까? 자, 제 뒤에 있는 우리 위대한 민족의 선조님들이 제작한 고려 청자 원화원 매병. 또 고려 청자들이죠. 조선은 이제 분청사이죠. 백분장 청자. 이것도 조선 분청사이죠. 백분장 청자. 이건 고려 광종영관,
그러니까 949년에서 975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녹청자입니다. 많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동안 한국 도자사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끝.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한단 말입니다. 아, 고려 청자, 상감 청자, 부정사기, 녹청자. 아, 여기까지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청아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는 원나라 거다. 고려 거 아니다. 고려는 이제 끝. 땡. 조선은 넘어가고 분청사기로 이렇게 연결되고 18세기 조선은 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또 청아백자가 앞서도 나오고 이게 한국 도자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선을 놓쳐버렸나? 이 원청아작에서 선을 놓친 겁니다. 이게 틀리니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수긍하면 다 우리 거다. 그런데 이걸 우리 거라고 했을 때는 가히 혁명적인 주장일 거예요. 그럼 우리 건데 어떻게 합니까? 기물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물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청아 가운데 고려사는 원항실로 들어갔을 겁니다. 또 원항실의 생필품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족들이 죽었을 때 양묘, 즉 사당에 비치하기도 하고 또 음묘, 즉 지하공전에 비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100년 채 지속 못하고 끝나버렸지만은 그 대제국 원나라가 청아백자를 유럽에 수출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그래요. 문헌적으로. 유럽에서는 원청아 열풍이 났죠. 어떤 유럽의 성주는 원청아, 짜잔하디 짜잔한 원청아 관 1m짜리 60점하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기마병 600명하고도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대박을 쳤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원나라 당시 일반 백성들도 원청아를 써야 되잖아요. 황실에서 또 생필품을 써야 되고 또 황족들이 죽으면은 중국 황족들은 아주 떼거지들입니다. 떼거지들. 미안한 표현이지만 왕들이 많죠. 황제 밑에 왕들이. 그 왕들 밑에 왕비들, 공주들, 왕자들, 그 또 황손들, 손자, 손녀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들이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하이테크였던 이런 도자기를 사랑에 넣어주고 무덤에 넣어주는데 그리고 또 유럽으로 대대적으로 수출도 하는데 경덕진 그 가마 하나가 이런 걸 다 커버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경덕진 가마 하나가 이런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켰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왔을까요? 월남하고 고려. 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도자기라는 것을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이 도자기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3개국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원나라, 이전에 송, 고려, 월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아왔었던 고려 청자, 상감 청자, 또 녹청자, 또 이런 흑유, 끝. 그런데 갑자기 이 원청화를 우리 고려가 생산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혁명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시작했습니다. 좋다. 이 원청화를 고려도 만들었다 하면은, 그러면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출창 이 원청화만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 저도 그럽니다, 저도. 옷을 입으면은 한 3일 입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된장국에 보리밥. 어떻게 그걸 100년 동안 먹고 삽니까? 취향이 바뀌고 식성이 바뀐다는 거죠. 선호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제작해 본 겁니다. 이렇게도 제작해 보는 거죠. 또 유리용. 또 유리용으로도 이렇게 제작해 본 겁니다. 우리 거잖아요. 이 유리용은 고려가 세계 최초로 이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적어보세요. 운항문 매병이잖아요. 이 흑지 위에다 백톤으로 운항문 매병을 심을한 겁니다. 우리 거 맞죠? 다시 흑유로도 해봤는데, 흑지로도 해봤는데 또 이것도 식상하다고요. 이렇게 되어봅니다. 운항문 매병 맞죠? 이게 하엽록이라고 한 겁니다. 하엽록. 하엽록.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파편들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느냐. 전량원 황실에 납품해야 되니까 고려왕도 쓸 수 없었습니다. 황제가 쓸 기물을 어떻게 고려왕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더구나 시민들이 어떻게, 서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박찬희 너 정말 그거 맞냐? 그 문양 우리 거라 하더라도 정말 맞냐? 어? 이렇게 의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할 겁니다.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맞냐? 맞죠? 이게 지금 이 흑지 깨가지고 제가 잘게 부쉈어요. 왜냐면 중국에 가져가가지고 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파편을 가져갔는데 그 성분 번호표가 나와 있다 그거예요. 중국 도자기하고 우리 도자기하고 가르는 잣대는 뭐냐? 규소하고 철입니다. 규소하고 철이에요. 우리 도자기는 규소가 70% 이상입니다. 반면에 중국 도자기는 규소가 60% 그 좌우입니다. 그리고 철은 우리 도자기는 10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중국 도자기는 100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 중국 도자기하고 우리 도자기를 가르는 잣대죠. 자, 이렇게 유학 성분도 분석해 보고 이 텍터도 분석해 봤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게 원 간섭기에 나오는 열림은 오체작입니다. 궁정 여인들이 심은 되어 있죠. 이 왕으로 보이는 이 사람도 심은 되어 있고. 제가 불호 하나를 깼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런
파편을 가지고 또 중국으로 건너왔죠. 가서 또 유학과 테토를 분석해 봤더니만, 이거잖아요. 유학과 테토를 분석해 봤더니만은, 아까 나왔던 거라고 그 일치예요. 우리가 이런 도자기를 못 본 것 뿐이지, 못 봤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원나라식이 경덕진에서 제작한 도자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안하게 제가 좀 잿더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이 보이잖아요. 서양 사람이죠. 원나라 복장을 입힌 코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경덕진 가마가 제작해가지고 내수용으로도 쓰고 또 수출용으로도 썼다는 거죠. 이런 도자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봅시다. 바닥을 봅시다. 색 잘 봤습니까? 고려가 했다고 하는 거와 다르죠. 노테스가 다릅니다. 고려가 제작한 것은 황실로 들어간 거죠. 지하공전으로 들어가고 사당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 밝으신 분들은, 중국도에 눈 밝으신 분들은 제 앞에 있는 이 5가지 도자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송나라 5대 명효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꽈뇨입니다. 중국말로 꽈뇨. 이건 꺼요입니다. 한국말로는 가요라고 하죠. 이건 쥐뇨입니다. 한국말로는 균요라고 하죠. 이건 딩요입니다. 한국말로는 정요라고 하죠. 백자라고 해서 바이딩이라고 합니다. 또 흑유로 된 것은 헤이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국제 경매에서 티엔자, 중국말로 수백억 이상 나가는 도자기 루요, 한국말로는 요요라고 하죠. 이게 송나라 시기 송인들, 고려인들이 아닌 송인들이 제해낸 겁니다. 자, 이런 송나라 5대 명효와 이 제 뒤편에 있는 같은 시기 고려 청자들 비교해 보시죠. 고려 청자 주전자죠.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5대 명효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형 청자도 제작했고, 또 봅시다. 또 이거는 흑백상감이죠. 보세요. 흑백상감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상감 부위, 백상감 부위의 가장자리를 은칠한 겁니다. 은칠. 그래서 저는 이런 도자기를 증명하기를 화은청자라고 증명했습니다. 화은청자. 왜 그러는가? 원나라 시기에 원항실에 갖다 바친 도자기 가운데 화금청자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은이 칠해져 있는 것을 화은청자라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송나라 5대 명료에 문양이 있습니까? 정요 빼놓고는 문양이 없죠. 정요는 이렇게 간단하게 문양이 음각이 되어 있어요. 이게 5대 명료 가운데 하나인 정요인데 이 문양이 아주 조잡스럽게 음각이 됐다 그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황제라면 어느 걸 갖겠습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여기서 많이 봤죠. 청자로 된 오리 연적인데 아마 우리 국보 가운데 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거 텐칭 우과천청, 그러니까 천청유작이란 말입니다. 하늘색이죠. 비개인 D의 하늘색. 고려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려가 뭔들 안 했겠습니까? 데려가고 경쟁적으로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놓고 다퉜는데 요요에만 천청유가 있는 줄 알아요. 북성 요에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청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태토를 비교해 봅시다. 이 태토는 흑회색입니다. 고려자기의 태토죠. 흑회색이에요. 제가 깼어요. 속사를 봐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흑회색인데 이것은 무슨 색이요? 광선이 좀 어쩔런가 싶기도 한데 이것은 막걸리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틀려요. 고려청자 하면은 이건 고려청자 맞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고려청자 가운데 천청유했다 하면 이건 못 믿겠다 할 거예요. 그러나 태토가 벌써 증명했잖아요. 고려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통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 이런 청백자 파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중국 경덕진 후텐요, 한국말로는 호전요에서 만든 청백자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 그겁니다. 이거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고려 도자 생산한 거 노하우가 잡아도 500년이에요. 뭘 제약 못 했겠습니까? 우리 땅에서도 분명히 이런 청백자, 다른 말로 영청자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거 아니라 그래.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중국 놈들은 자기들 거 아니어도 우리 거 맞다. 일본도 이도도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야. 경상도에서 정오지방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간 건데, 임진한테 가져간 건데 정오란 말 빼버리고 이도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도 단이라고 정명을 바꾸고 일본 국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냐는 거야. 우리 땅에서 나온 것도 우리 거 아니다. 그럼 뭐 어디가 있어? 통탄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런 거 보면 말이에요. 이거 술 잔이에요. 준이라고 하는데 양세만 있잖아.
삼양두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은 또 희생제물이니까, 지어졌는데 희생제물이니까, 그래서 희준이라고 하기도 하죠. 술병이 아니고 술장이죠. 이런 것도 보여주면은, 아, 여요다. 여요. 환장병들 나왔어요. 한국의 중국 도자기 매니아들은. 왜냐 그러면 몇 백억씩 팔리니까 무조건 여요다. 여요다. 우리 고려 것도 여요다. 아, 이것도 여요다. 왜 여요가 그렇게 많아? 여요 역사, 여요 구원하는 역사 20년밖에 안 되는데. 20년밖에 안 되는데. 왜 여요가 그렇게 많아? 옛날 엉터리문에는 전 세계 67점밖에 없다. 어쩌면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왜? 칭량시, 청량사라고 써있잖아요. 정말 칭량시, 청량사, 요지에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딱 봐보니까 67점밖에 안 되다. 어디에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것도 여요다. 환장병들 났어. 왜? 국제경매가에서 이런 게 하나가 한 100억씩 팔리니까 환장병 나왔어요. 참아, 이거 임요요입니다. 중국 거죠. 이건 한국 겁니다. 고려 거죠. 이것도 고려 겁니다. 임요요도 만들고, 요요도 만들고, 고려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할 줄 모르니까 최다 여요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여요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 택도가 같잖아요, 지금. 막걸리색 같죠? 막걸리색 택도 같단 말입니다. 이게 여요예요. 예? 깨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여요 택도죠. 그 고려가 참으로 위대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최고 하이테크 기술로 도자기 생산은 과학입니다. 과학.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의 종주국은 중국이라고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멍청이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 것인데도 못 찾아먹고, 아, 중국 것이다. 학자들 가운데 나 이런 무리들을 제일 싫어해요. 아, 중국 영향으로 태어났다. 중국 영향 받았다. 중국에서 선물로 사신이 가져온 거겠지. 이렇게 웃기게 추정한다는 거야. 정말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강의에 이어서 고려는 원나라, 즉 몽골 황실의 미감에 맞는 쪽으로 이제 도자기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법화체, 법화체 얘기합시다. 이 법화체 말이에요. 중국 샨시에서 기아 만들던 명나라 때 기와 공장에서 이런 쪼가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만들지 않았나 하고 중국은 억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지가 발견됐어요. 요지가. 지금 어지간한 요지는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파차이, 중국말로 법화체 이 요지는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게 원나라 시대 겁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래죠. 아까 고려작에서 봤었던 그런 밤색이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뛰고 있는 지 16년입니다. 중국 사람들 디자인 못 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분양하면 그냥 뼈대만 분양을 합니다. 장슈, 장식이라고 합니다. 못 합니다. 그 한국 장식업자들이 와서 대박 치고 있는 것이에요. 장식은 한국에 맡깁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700년 전에 이런 걸 중국 어디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나라 시대 때. 고려 겁니다. 그 고려가 유색자기까지 원나라 시대에 유색자기 홍유죠. 이렇게 유색자기까지도 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연판문 우리 고려 청대에 나오는 연판문이잖아요. 고려 성감청대에 나오는 연판문 맞죠? 동글뱅이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밑에 또 퍼지고 원나라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홍유자기 제작이 제일 어렵답니다. 지금도 홍유는 흘러내려버린대요. 제일 어렵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고려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합시다. 또 소개해야죠. 저 송나라 때 여기 이거 굉장히 특이한 도자기인데 이거 굉장히 특이한 도자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 애국인이 보이죠? 애국인 보이죠? 애국인 보이죠? 이건 지금 여기 보면은 관지가 다숑 샴핑년즈 다숑 샴핑년즈 그러니까 대송 한평년제라고 시험이 되어 있어요. 한평년간은 998년에서 1003년, 기껏해야 4년 갔어요. 4년. 이 황제가 4년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애국인 보이죠? 고쟁이잖아요.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인. 그때 북송 한평년간하고 송나라가 문호를 개방 안 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발빠른 페르시아인들이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고려에 와가지고 경남도 그 문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하고 페르시아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문어네, 우리 문어네. 그때 페르시아인들이 중개무역 한 거예요. 송나라하고 우리하고 교역을 안 텄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상인들. 온갖 진귀한 보물들 배 싣고 하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팔고 이렇게 중개무역하고 그때 페르시아 상인이 고려에 특수 주문해가지고 북송에다 내다 판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고려인입니다. 맞죠? 또 봅시다. 이건 지금 술이 가득 담겨 있어요. 술이. 술소리 나죠? 나죠? 이것도 관지 보이죠? 다숑 샴핑년제 대성 한평년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제작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지 알겠지만 페르시아가 쓰여요.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가 빙 눌러 쓰여 있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상인이 고려에 와서 특수 주문 제작한 거예요. 송나라에 갖다 팔려고. 분명히 지금 제가 페르시아를 해독을 못해 그러는데 분명히 이 속에 아주 고려 전통적으로 보약인 인삼 내지는 산삼 그 원뿌리를 정제해가지고 술을 담가 놓으라. 이거 마시면은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아마 분명히 그 어떤 광고일 거예요. 분명히. 그걸 갖다가 북송에 내다가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북송에 있어야 그 카이펑 그때 북송 인구 50만 명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때 로마 인구 몇인지 아세요? 5만 명이었어요. 런던 인구 2만 5천 명이었어요. 카이펑 개봉분 50만 명이었어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봤다 거야. 아껴 먹고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하니까 이거 놔둬버리고 도망간 거죠. 아니면 술 창고에다 놔뒀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 하다가 이제 박찬희가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술병이죠. 술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고려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 명예에서 이런 성도 언행에서 망하고 그러게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원나라도 주원장에 의해 망하고 그래서 그 전에 원나라 황실의 미감이 이제 명나라 황실의 미감으로 또 급선회하게 돼요. 원나라 때는 청아백자, 법화체, 범랑체, 유리용 뭐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명나라 한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초기에는 청아백자 선호했죠. 그 다음에 청아오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지고 기술이 더 진보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도자기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려 공민왕 하게 되면 우리는 퍼뜩 떠올리는 것이 원나라 이것만 떠올려요. 공민왕 시대는 원시대다. 원시대도 겹치기도 하지만은 명나라 태조 그래도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 기점을 해가지고 한 다리는 원에 걸치고 한 다리는 명에 걸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옛날에 광해군 때 우리 조선 광해군 때 한 다리는 후금이 청나라가 되죠. 후금한테 걸치고 한 다리는 명나라에 걸친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공민왕 19년은 1369년입니다. 이때 명태조 주원장의 본처 그 황후가 고려 왕비. 그냥 공민왕의 왕비는 누굽니까? 공민왕의 왕비는 누구예요? 무슨 공주? 노국공주죠. 노국공주한테 그 왕관하고 그 철책이라고 하는 그 예복을 보내요. 그때 이제 1369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개국한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잘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위를 증진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도 답내야죠. 왜? 공민왕은 반원파였거든요. 원나라 싫어했거든요. 그냥 그걸 알고 명나라하고 손잡자 하는 거죠. 황후가 일개 고려 왕후한테 왕관도 내려주고 그 비단 철책옷도 내려줬는데 고려에서도 마땅히 답례해야 되죠. 뭘 했을까요? 첫 번째, 고려 여인 4명을 주원장이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도자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면 주원장이 명나라에 개국하기 전에 얼마나 전쟁 많이 했습니까? 전쟁, 징글징글하게 전쟁했었죠. 도자기를 굽는 데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관여급 도자기, 황실 도자기를 굽는 데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야 고려가 계속 원나라 섬겨왔고 송나라 섬겨왔으니까 도자기로. 그냥 마땅히 이제 명나라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도자기 황실자기 우리한테 갖다 와쳐라. 단 황제 연호 박아가지고. 그 올해는 연호 못 박잖아요. 연호 박았다 하면은 자주 독립국이 돼요. 그 황제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하게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몽골인이 물러가고 한족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도자기의 트렌드도 한족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래요? 저 소금 거 이제 깨진 거예요. 아니야. 제가 이렇게 깼습니다. 참 아깝죠?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니까, 세상에 안 믿으니까 내 몸이라도 깬다 하는 심정으로 이 보물을 깬 거예요.
요즘 깨진 부분에 육러렌질, 정말로 영락연제라고 청하로 써졌는데 지금 깨졌어요. 이 영락 황제 연호를 박은 청하백자입니다. 그냥 재미죠. 솔도 그렸고, 매화도 그렸죠. 바위도 그렸고, 또 대나무도 그렸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송중매인데, 이거 절묘한 그림이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화는 봄의 피죠. 매화는 여자를 상징해요. 이 개석이 있죠. 개석은 남자를 상징해요. 남근이죠. 남근석이라 그래요. 이때는 매화는 여자고 굉장히 해학적인 그림이죠. 중국 사람도 이런 발상한가? 조선은 알 수 있죠. 조선은 고려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우리는 굉장히 정신문화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에요. 형 이학보다 형이상을 즐겨요. 남녀의 어떤 교접 장면을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 정신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깨는가 하면 이 태토를 확인하려고. 제가 그랬었죠.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경덕진의 태토는 마창토. 마창토는 보리밥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태질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흰 쌀밥색이에요. 구멍도 없어요. 태질이 아주 조밀하고 좋아요. 별로 흙이 틀리죠. 그리고 봅시다. 고려청자 본 거와 똑같네요. 머리가 좀 되어 있고 또 다른 거. 이 영락 황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태조 주원장의 아들이에요. 주원장에는 고려 여인 4명을 후궁으로 품었지만은 그의 아들은 조선 여인 8명을 후궁으로 품었어요. 다른 거 줘봐요. 저거, 범랑체. 제가 우리의 도자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관조가 있죠. 다밍 쉔더 년지, 다밍 쉔더 년지, 대명 선덕년제. 보이죠? 이건 범랑체입니다. 이건 범랑체. 범랑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파랑이라고 해요. 파랑. 파랑이란 말은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프랑스. 그러면 파랑 차이 할 때는 프랑스의 유화 물감이라는 얘기예요. 파랑 차이. 그러니까 유화 물감하고 기름에 개어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심은 하니까. 이런 칭화바이스, 이런 청화백자는 그 청화 알료를 물에 개어가지고 이렇게 껌해요. 원래 원재료는 껌해요. 바위인데 바위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재료는 까매요.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칠하고 나서 1300도로 구워내면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코발트색으로. 그런데 이것은 유화 물감 알료란 거예요. 그래서 파랑채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범랑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영락 황제의 아들입니다. 선덕 황제는 집권 10년 했죠. 예술의 황제라고 그랬어요. 집권 10년 한 선덕 황제의 도자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술가니까 자기가 직접 그림도 그렸고. 그러니까 이 속살을 또 발로 깼어요. 갔잖아요, 쌀밥새. 쌀밥새 갔잖아요. 태질도 치밀하잖아요. 어떤 바보들은 이 쌀밥새이다, 태질이 하얗다 하면은 현대 그 tes던 줄 알아요. 현대 그 도자기의 tes던 줄 알아. 그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이 선덕 황제는 참 재미있는 황제예요. 이 양반은 조선 매니아였어요. 조선 매니아. 조선 여인을 자기 아버님처럼, 자기 할아버지처럼
8명의 조선 여인을 후국으로 품어요. 그 양반은 또 조선에 미치고 환장한 황제에 있어요. 조선의 음식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방장만 조선에서 100명씩 차출해 간 적도 있어요. 100명. 그 명나라 황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 주방장 100명. 그 주방장 밑에 보조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 조선 요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에 또 가무도 좋아했어요. 조선의 춤이고 노래고 그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조선 광이었죠. 그 제가 이 선덕 황제의 도자기에 술이 밀봉되어 있는 것을 제가 따먹은 적이 있는데 막걸리예요, 막걸리. 우리 막걸리는 지금도 막걸리 있지만 조선도 있었고 놀랍게도 고려 때 나온 거예요,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그래, 결국은 조선이 만들어서 진공했다. 갖다 바쳤다. 자꾸 이러고 하니까 뭐 빈정상하고 뭐 그런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게 국력을 기르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청하 5천대 이것도 깨야 했어요. 이것도 그러잖아요. 따밍 쉔더 년즈 대명 선덕년제. 청하 5처죠. 그런데 이건 이 범랑체하고 이 청하 5처 요지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거 나오면은 요지도 없으니까 또 문헌에도 안 나와요. 그거. 중국 문헌에도 안 나와요. 도자서에 안 나와요. 그냥 다 가짜라고 그래. 가짜는 무슨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짜를 만들어요. 보세요. 이 태토가 쌀밥색이죠? 그거 똑같다는 얘기. 태질이 아주 치밀하고 곱죠. 아주 좋은 백도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백도 생산지가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용인, 이천, 양구,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아주 양질의 백도, 그 생산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밍 쉔더 년지라고 이거 촛대입니다. 제가 이게 촛불을 키우기도 하고 해서 아직 초농이 녹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살짝 깨봤죠. 깨봤더니 이런 흰 쌀밥 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신수, 그 신적 어떤 동물로 표현되는 신수 문양이 있어요. 이것은 청하백자, 우리나라 요지에서 나왔던 청하백자에 이 신수가 그려져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육각형 문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요지에서 나온 청하백자에 이 문양이 있어요. 이 두 개 문양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조선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명나라 경덕진이 제작한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 중국 황제 연호가 박힌 도자기를 어떻게 카피해 쓸 수 있겠냐는 거죠. 황제 것인데. 예? 그리고 이런 신수하고 이런 육각형 모양의 문양이 우리나라 요지에서 발견되는 청하백자에 나오는데 중국 황제 걸 요걸 어떻게 하사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훔쳐왔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요지에서 이걸 베낀다 보고 그 편이 상상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문양을 우리 조선의 청하백자라도 만들고 이런 청하5처로 만들어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바쳤다. 이 편이 더 상상하기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당연히 조선이 한 겁니다. 제가 제일 애석이한 부분이 제일 애석이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걸 한번 잡아보실래요? 저거 큰 거. 저거 큰 거 한번 잡아보실래요? 원청하
백자 매병이죠. 지금 세상에 밝혀진 가운데 가장 사이즈가 큰 건데, 저 정도의 사이즈의 원나라 시대에 제작된 이 유리용을 뚜까리죠. 제가 깼어요. 왜? 우리 걸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경덕진 대통입니까? 보리밥석입니까? 구멍이 뚫렸습니까? 아니죠. 쌀밥석이죠. 구멍도 안 뚫리고 태질이 아주 치밀하죠. 우리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 때, 이 정도는 인정한다. 이 정도는 인정하겠다. 조선, 백분장천자. 좀 용어가 잘못돼가지고, 분청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 정도의 시선이 고착되어 있다가, 이제 이런 청아백자도 원나라 때 우리가 만들고 고려가 만들었고. 그럼 원나라 사람들이 기호가 더욱더 다양해지니까 이런 다양한 유색자기도 만들고, 원 물러가고, 명 출발하고, 또 명나라 미감에 맞게 계속해서 그것도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것은 저기 한번 줘보실래요? 저기. 여기 이 도자기, 이런 도자기를 마늘 전생했다 해서 산토핑, 정말로 산두병이라고 하는데, 산두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도예요, 파도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산자 형식의 바위산이 솟아 있어요. 이 원나라 시대에 고려가 만든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성 총석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총석정. 이런 총석정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들이 어디에 있나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제 소장품 위주로 해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공개를 했었는데, 봅시다. 총석정. 보니까 제 카페에 이렇게 제가 다 공개해 놨었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이걸 이제 다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감상하도록 해 주실 텐데, 제가 수정한 도자기 가운데 저 총석정이 심은된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았다. 원대 간섭기에 아까 봤었던 나오죠. 그 다음에 법화체 나와요, 법화체. 그 다음에 명영락작이 나와요. 또 홍의작이 나오고, 선덕작이, 성화작이, 정덕작이, 가정, 윤경, 만력, 그리고 명나라 맨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도자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나라 순치제 도자기도 나오고, 청강희 도자기도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몰락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서태후의 남편이 한풍제입니다. 한풍제. 제2기간은 1850년에서 1861년 제기했었는데, 한풍제 청아백자예요. 여기에 그대로 총석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그마치 원나라 간섭기에서 청나라 한풍제 도자기 이르기까지 거의 700여 년 동안 우리의 명성 중에 명성인 총석정 문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대륙에 비해 힘이 약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도자기를 빚어 저들의 구매에 맞게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고려의 어떤 연호 박을 수도 없고 조선의 연호 박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연호를 박는다 하면은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고려나 조선이 배알도 없었겠습니까?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었겠습니까? 연호는 못 박을 망정 우리의 명성 가운데 명성인 총석적인 박아놓자.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 가운데 눈발자 나타나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구나. 우리 조상님이 도자기에 남긴 지문하고 똑같구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총석정 나온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700년 동안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의미 있는 그 어떤 상징 아닙니까?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 2,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국들의 영향하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말 대국들이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조상님들, 우리 한민족들 함부로 잡아버리지 말라. 당신들이 말이야, 중국 당신들이 말이야, 당신들 도자사라고 써놓은 책에 고려 청자 딱 한 건 나와요. 이 두꺼운 책에. 그게 내가 뿔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해놓은 도자기들을 다 찾아온다 하면은 당신네들 도자기는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다. 아까 제가 엔후이깡, 중말로 엔후이깡, 재떨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함부로 까불지 마. 그리고 또 연구해라. 나처럼 직접 깨가면서 한번 연구해봐라. 나처럼 성분 분석해야만 한번 해봐. 누아이나 한번 해봐.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한민족 함부로 얕잡아보지 말라.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도자사도 내가 쓰고 우리 대한민국의 도자사도 내가 쓴다. 내 보물을 너 손으로 깰 수 있는 나 학자건 정부건 어디 박물관이건 나와라. 나 이거 깰 수 있다 그래. 왜? 내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가 강대국들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 그것도 남북으로 갈린 반도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당신들이 무료하면 우리는 정신을 잡고 말겠다. 지금 한류 바람이 전 세계를 진동하고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정신을 잡아버리겠다. 불교가 인류의 정신을 잡았듯이 가톨릭이 인류의 정신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잡고 있듯이 우리 한민족은 당신들의 정신을 붙잡고 말겠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서 16년 동안 저 중국 대륙을 누비고 다니면서 실물을 확보하고 심지어는 깨가면서까지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국 도자사 아주 광범위합니다. 요요 하나만 놓고도 긴가민가하고 말들이 많고 하는데 이 단시간에 제가 그걸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길을 냈으니까 눈밝은 후학들, 정말 학술적인 양심가들이 나와가지고 제 뒤를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역사, 문화, 뿌리 올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긍지와 자존심,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온 세상에 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좀 격앙된 어조로 꾸짖듯이 이렇게 또 피토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 100번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